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이자 메이 올콧의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 결국 제럴드는 진 뮤어에게 사랑을 느끼고 루시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죠. 진 뮤어가 코번트리 집안에 오기 전, 그 이전에 머물렀던 집의 시드니와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또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형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을까요? 한때 같은 여인을 사랑했던 동생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을지 그 또한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진 뮤어의 처음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원한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분과 안정이었을까요? 그녀는 끝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될까요? 아니면 루시아와 딘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에 의해 멈춰서게 될까요? 마지막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장) 마지막 기회. 저 여자가 존경께 말을 하겠지? 그렇다면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겠어. 서둘러야 해. 위험이 생기기 전에 모든 걸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지. 가엾은 딘. 당신이 나에게 상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가신 존재가 될 수는 있어. 이런 생각들이 뮤어 양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복도를 내려가다 도서관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대화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뒤이어 들려오는 딘의 무거운 발소리 때문에 잠깐의 망설임 외에는 더 머무를 수 없었다. 뮤어 양은 돌아서서 문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딘을 향해 손짓하며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말하였다. 여기 앉아서 파수꾼 노릇을 하세요. 전 벨라 양에게 가볼게요. 졸리시면 잠깐 졸아도 되고요. 고맙군요. 전 저희 아가씨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끝나면 저를 필요로 하실지도 모르니까요. 딘은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뮤어 양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악의가 스쳤고 어깨 너머로 던진 시선에는 그 충직한 노파에게 결코 좋지 않은 예감이 담겨 있었다. 네드 오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진에게 쓴 아주 작은 편지도 하나 있어요. 그녀가 공부방에 들어서자 벨라가 외쳤다. 제 편지는 참 이상해요. 급하게 쓴 것 같고 별다른 소식은 없고 시드니 씨를 만났다는 이야기뿐이에요. 진에게 쓴 편지는 좀 더 낫기를 바래요. 아니면 너무 실망스러울 테니까요. 벨라의 입에서 시드니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뮤어 양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손에 든 쪽지는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마저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벨라 양은 바쁠 테니 난 정원에 나가 편지를 읽을게요. 그리고 벨라가 말을 꺼낼 틈도 없이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한적한 구석으로 급히 가서 그녀는 편지를 찢어 열고 그 안에 얼룩진 몇 줄을 읽었다. 난 시드니를 만났고 그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았기에 의심할 수 없었어요. 난 그대에게 비난도 고백도 속죄도 요구하지 않겠어요.
한때 그대를 사랑했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아가 가족에게 그대가 누구인지 밝히기 전까지 사흘의 시간을 주겠어요. 지금 당장 다른 거처를 찾으세요. 부디 떠나주세요. 그대의 치욕을 직접 보게 되는 고통을 나에게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 편지를 천천히 차분하게 2번 읽었다. 그리고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눈썹을 찌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길게 숨을 내쉬며 편지를 찢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의 저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혼잣말했다. 사흘, 고작 사흘뿐이야. 이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을까? 그래도 해내야 해. 지혜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해.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니까. 이마저 실패한다면 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차라리 한 번에 끝내겠어. 이를 악물고 주먹을 움켜쥔 채 과거의 어떤 기억에 찔린 듯한 표정으로 그녀는 황혼 속을 걸어 존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오늘 밤은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쉬세요. 책은 내일 읽어도 되죠. 존경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고 다정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읽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떠나기 전까지 이 책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떠나다니요.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존경은 놀라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책을 펴고 잠시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의 매력은 사라져 있었다.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고 듣는 이의 얼굴에도 집중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존경이 갑작스레 말했다. 진, 제발 그만두세요. 마음이 나뉜 채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정한 말에 마음이 무너진 듯 미여 양은 책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가린 채 참을 수 없을 만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늘 밝고 미소 짓던 그녀였기에 그 격렬한 울음은 존경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몹시 놀라 그녀를 달래려 애썼고 말은 점점 더 다정해졌으며 염려는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선 깊은 애정으로 번져갔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연민과 애정으로 가득 차 우는 젊은 여인에게 쏟아졌다. 그녀가 조금 진정하자 존경은 다시 간곡히 청했다. 부디 솔직해지세요. 무슨 일이든 어떤 잘못이든 내가 도와주고 조언해 주겠소. 선생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세요. 제가 유일한 벗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미여 양은 눈물을 닦으며 감사로 가득 찬 눈빛으로 존경을 올려다보며 한숨처럼 말했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를 조금은 좋아해 주는 겁니까? 존경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미여 양은 얼굴을 돌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처럼 저에게 친절하신 분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게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존경은 가끔 귀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번 말은 분명히 들었다. 그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 그는 자주 생각에 잠겨 있었고 옷차림에도 유난히 신경을 썼으며 젊은 아가씨들이 찾아오면 전보다 훨씬 상냥하고 유쾌하게 굴었다. 류여양이 독서 도중 질문을 하며 멈출 때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는데 그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언제나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뒤로 존경의 태도는 유난히 자애로워졌고 여러 사소한 배려들이 그의 깊은 관심과 호의를 드러내 주었다. 이제 그녀가 떠난다고 하자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오래된 저택의 황량함이 내려앉는 듯했다. 류여양의 평소와 다른 동요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눈에 눈물이 맺힌 채 말 못할 근심을 가슴에 품고 그 곁에 앉아있는 지금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혹적으로 보였다. 무슨 일이든 다 말해보세요. 이 친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겠소. 전에는 자신을 아버지나 늙은이라 불렀지만 요즘 그는 늘 스스로를 그녀의 친구라 불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할 분이 선생님 뿐이니까요. 제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코번트리 씨께서 저를 사랑하게 되는 나약함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제럴드가? 존경은 경악하며 외쳤다. 네, 오늘 그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아가씨와의 일을 정리하겠다며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부인께서 품고 계신 기대와 계획을 그분이 저버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존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오가다 류여양이 말을 멈추자 얼굴빛이 변한 채 돌아서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전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즉시 또렷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는 대개 여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청년이요. 어찌하여 당신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진? 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존경은 마치 어떤 수수께끼를 풀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녀석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일은 결코 공정하지 않소. 네드는 떠났고 제럴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럴드가 네드의 뒤를 이었다니 난처하군요. 그 애를 떠나보낼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아닙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접니다. 하지만 이토록 안전하고 행복한 집을 떠나 다시 차갑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건 너무도 가혹합니다. 모두들 저에게 잘해주셨고 이별은 제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그녀의 말은 흐느낌 속에 끊겼고 머리는 다시 두 손 위로 떨어졌다. 존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진심 어린 감정이 가득한 얼굴로 천천히 말했다. 진, 이 외로운 늙은이의 딸이 되어 이곳에 머물러 주겠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의외의 대답이었다. 왜 그렇소? 존경은 놀라면서도 오히려 기쁜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선생님의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그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께서 저 같은 처녀의 양부가 되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고 수군거릴 테니까요. 선생님,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을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친절한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요. 그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존경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생각이오, 진? 런던으로 가서 다른 자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다시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곳으로요. 새 거처를 구하기가 쉽겠소. 아니요. 하지만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집안에 큰 근심을 안겼는데 코번트리 부인께 추천서를 부탁드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시드니 부인도 떠나셨으니 저에겐 도와줄 친구가 없습니다. 존 코번트리가 있잖소. 존경이 말했다. 그 일은 내가 책임지겠소. 언제 떠날 생각이오, 진? 내일입니다. 그렇게나 빨리. 존경의 목소리에는 애써 숨기려는 괴로움이 묻어 있었다. 진은 몹시 차분해 보였으나 그것은 절망에서 비롯된 평정이었다. 그녀는 첫 눈물이 자신이 기다리던 고백을 이끌어내리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마지막 기회가 손에서 미끄러져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노인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듯 그녀는 희망이 될 만한 작은 기미 하나, 유리한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행동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극도로 곤두세우고 있었다. 진,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존경이 말했다. 저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요, 선생님. 그대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대를 도울 수는 없어? 알고만 있다면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알면 안 된다는 말이오? 지금의 곤경을 말이오? 아니요, 제 마음을요. 그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군. 네, 다행히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소? 제가 그 사실을 고백할 만큼 비굴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대를 사랑하오? 모르겠습니다. 감히 그런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진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서 그대를 도울 수는 없겠소. 믿어주시오. 난 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는 없겠소. 안 됩니다. 안 돼요. 더는 묻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의 고통스러운 얼굴은 더 묻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였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소.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시오. 그대가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내가 믿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 그대의 새 거처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소. 존경이 안쪽 서재로 들어가자 진은 절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두 손을 맞잡아 비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모든 기지가 나를 버린 걸까? 어떻게 해야 그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처녀다운 수줍음과
조신함의 선은 넘지 않으면서 너무 눈이 멀었거나 너무 소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둔해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 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시선은 방안을 헤매다 마침내 무생물에서조차 도움을 구하듯 멈췄다. 그녀가 앉아있던 소파 바로 뒤에는 존경의 아름다운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려 애쓰며 몰래 자신을 훔쳐보는 그 불안하고 창백한 얼굴과 그 초상화의 온화하고 평온한 용모를 대비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린 듯 그녀는 초상화를 내려 오랫동안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머리칼을 흔들어 마치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초상화에 입술을 대고 억누를 수 없는 다정한 슬픔에 젖어 흐느끼는 듯 보였다. 그때 어떤 소리에 놀라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초상화를 제자리에 걸려 있으나 그것은 손에서 떨어졌고 그녀는 가느다란 비명을 내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존경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오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진, 왜 그런 일을 했소? 그는 격양되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더 깊이 몸을 숙였다. 존경은 굽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도 몸을 굽히며 낮게 속삭였다. 말해주오. 그 이름은 존 코번트리오? 대답은 없었으나 억눌린 숨소리 하나가 그의 말이 심장 깊숙이 닿았음을 드러냈다. 진, 내가 다시 돌아가 편지를 써야 하겠소. 아니면 여기 머물러 이 늙은이가 그대를 딸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해도 되겠소.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흘러내린 머리칼 아래에서 작은 손 하나가 슬그머니 나와 그를 붙잡았다. 존경은 짧은 탄성을 내지르며 그 손을 움켜쥐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백발의 머리를 그녀의 가슴에 기댔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에 겨운 모습이었다. 잠시 동안 진은 자신의 성공을 음미했다. 그러나 뜻밖의 변수가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워 그녀는 서둘러 상황을 굳히려 했다. 잘 꾸며낸 수줍음과 반쯤 들키고만 애정을 담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 마음을 더 잘 숨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이별이 더욱 힘들어졌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질문을 하셨나요? 왜 보셔야 할 때가 아닌데 저를 바라보셨나요? 저를 내보낼 편지를 쓰고 계셨어야 했잖아요. 어찌 내가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소, 진. 내가 감히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제안을 그대가 거절했는데 젊은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이 늙은이를 택할 거라 어찌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소. 존경은 그녀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게는 결코 늙은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것이에요. 진미원은 진심 어린 후회의 기색을 띠며 말을 가로막았다. 아무런 속임수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 관대하고 고결한 신사가 자신의 마음과 집을 모두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야말로 분수에 넘치게도 저보다 훨씬 높은 분을 감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떠나야 한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도 몰랐어요. 이 행복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세상이 저처럼 가난하고 평범하고 미천한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당신을 비난하면 언젠가는 이 친절을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쉿, 내 사랑. 세상에 헛된 소문 따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 당신이 여기서 행복하다면 사람들 입이야 마음껏 놀게 두지. 난 당신이 곁에 있어 비추는 햇살을 즐기느라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 쓸 틈도 없을 테니. 하지만 지인, 정말로 나를 사랑하오. 젊고 나보다 훨씬 나은 남자들에게조차 냉정했던 당신의 마음을 내가 얻었다니 믿기지가 않는군. 사랑하는 존경, 이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좋은 아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게 많은 결점이 있다 해도 최소한 감사할 줄 아는 덕은 지녔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만약 그가 그녀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았다면 그녀 말 속에 갑자기 깃든 열정과 얼굴에 비친 깊은 안도, 그리고 그토록 많은 것을 내어준 관대한 손에 몸을 굽혀 입 맞추는 진짜 공손함의 이유를 이해했을 것이다. 잠시 동안 지는 이 행복한 현재를, 그리고 그 역시 그 행복을 아무 방해 없이 누리게 했다. 그러나 그녀를 좀먹는 불안과 닥쳐오는 위험은 곧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고 정복한 이 순진한 마음에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는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군. 여름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나란히 앉아있던 존경이 말했다. 당신은 평생의 안식처를 찾았소.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기를 바라오. 아직 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결코 제 것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녀는 슬프게 대답했다. 왜 그런 거지, 나의 진? 저에겐 제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서 돌려놓고 이 낙원에서 저를 쫓아내려 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당신이 말한 그 미친 시드니를 말하는 거요? 네, 불쌍한 진이 이런 행운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달려와 망쳐놓을 거예요. 그는 제 운명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그는 권력을 가졌고 그것을 제 파멸했어요. 제가 당신의 신뢰를 얻은 지금 만약 당신이 저를 의심하고 등을 돌린다면 그걸 보는 건 제 심장을 부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 그가 오기 전에 이 집을 떠나 저를 숨게 해주세요. 가엾게도 너무 근거 없는 걱정을 하고 있군.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감히 그럴 사람도 없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버린다고? 그건 곧 내 힘으로도 불가능해질 일이라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존경? 지는 가슴에 밀려드는 안도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허락만 해준다면 당장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소. 그러면 제럴드의 사랑에서도 벗어나고 시드니의 박해에서도 보호받고 당신은 안전한 집을 얻게 되며 난 당신을 몸과 마음 모두로 지키고 사랑할 권리를 얻게 되지. 그렇게 해도 되겠소, 나의 진? 네. 하지만 제게는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저를 믿고 신뢰하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어떤 불행과 결점, 어리석음이 닥쳐와도요. 전 당신께 강철처럼 충실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속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그녀의 엄숙한 태도는 존경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자신이 너무도 정직하고 고결했기에 그는 타인의 거짓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사랑스러운 소녀의 자연스러운 감정만을 보았고 그녀가 내민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그녀가 바란 모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지는 잠시 창백하고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듯 하더니 이내 신뢰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훗날 충실히 지켜낼 약속을 했다. 식은 언제 올리는 게 좋겠소, 내 사랑. 전부 당신에게 맡기겠소. 다만 너무 늦지만 말아주시오. 그러다 유쾌한 젊은 연인이 나타나 당신을 데려가 버릴지도 모르니. 존경은 농담 섞인 말로 진의 얼굴에 스친 어두운 기색을 지워주려 했다. 비밀을 지킬 수 있으세요? 진은 다시금 매혹적인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물었다. 한번 시험해 보시오. 에드워드 씨가 사흘 뒤에 집에 돌아와요. 그 전에 전 떠나야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가 가족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절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결혼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당신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요. 소란과 반대, 설명과 비난이 너무 클 테니 전 지쳐 도망쳐 버릴지도 몰라요. 제 바람대로라면 내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당신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이런 일엔 너무 서툴러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결혼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주는 걸리겠죠? 마음만 먹으면 내일도 가능하오. 특별 허가를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결혼할 수 있어. 내 계획이 더 나을 것 같군. 들어봐요. 내일 런던으로 가서 허가를 받고 내 친구인 폴 페어팩스 목사를 데리고 돌아오겠소. 그리고 내일 저녁 당신이 늘 오던 시간에 와서 믿을 만한 하인들 앞에서 나를 영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소. 어때요? 나의 코번트리 부인? 그녀의 목적에 완벽히 들어맞는 이 계획. 그녀 야망의 정점인 그 이름.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안전의 감각은 진 뮤어에게 너무도 큰 만족을 안겨주었다.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였고 그녀가 내뱉은 기쁜 동의의 말은 수개월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중 가장 진실한 말이었다. 신혼여행은 해외나 스코틀랜드로 갑시다.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존경은 이 성급한 결혼이 친척들을 놀라게 하거나 화나게 할 것을 알고 있었고 진과 마찬가지로 그 첫 소란은 피하고 싶어 했다. 스코틀랜드로 가요. 아버지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진은 대륙에서 시드니를 만날까 두려웠다.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일을 정리했다. 존경은 너무도 서둘러 일을 추진했고 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만 하면 되었다. 단 하나의 두려움만이 그녀를 괴롭혔다. 존경이 런던에 가면 에드워드를 만날지도 그의 말을 듣고 그걸 믿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러나 빠르고 안전한 결혼을 위해서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그 만남을 막는 것이 진의 유일한 과제가 되었다. 존경이 끝내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기에 공원을 지나며 그녀는 그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다. 사랑하는 분, 한 가지를 꼭 명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몹시 곤란해지고 지금까지 세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질 거예요. 조카분들을 피하세요. 당신은 너무 솔직하셔서 얼굴에 다 드러나요.
두 분 다 저를 사랑하고 둘 다 성격이 불같아요.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 격양되어 난폭해질지도 몰라요. 제 일로 당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무례를 당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두 분 모두를 피하세요. 특히 에드워드를요. 그는 형이 자신을 배신했고 당신이 자기가 실패한 일을 이루었다고 느낄 거예요. 그건 그를 더욱 자극할 거고 전 험악한 장면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며칠만 약속해 주세요. 만나지도 이야기도 편지를 쓰거나 받지도 말아주세요. 어리석은 부탁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제겐 당신뿐이고 이상하게도 당신을 잃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아요. 그녀의 다정한 염려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 애정에 흡족해진 존경은 웃으면서도 그녀의 부탁을 모두 약속했다. 사랑은 이 선량한 노신사의 눈을 멀게 했다. 그 요구의 기이함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 일의 새로움과 낭만 그리고 비밀스러움은 그를 어리둥절하게 하면서도 매혹시켰다. 무엇보다도 젊고 열정적인 세 명의 구혼자를 제치고 자신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큰 만족을 그의 자존심에 안겨주었다. 정원 문 앞에서 짐 묘와 헤어진 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소년처럼 들떠 있었다. 사랑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부러 천천히 걸었고 저녁의 습기나 통풍 그리고 55해의 세월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진의 팔이 자신의 어깨에 얹혔던 순간 이후로 그 세월은 너무도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진은 제럴드를 피하려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어찌 그렇게 오래 머무르시며 저를 애태우셨습니까? 그는 모자챙의 그늘 너머로 그녀의 얼굴을 보려 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석실로 가서 쉬어요. 할 말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함께 즐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들어가서 쉬게 해주세요. 내일 이야기해요. 공기가 축축하고 차가운 데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머리가 아파요. 진은 피곤한 기색으로 약간의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제럴드는 자신이 그녀를 데리러 가지 않은 데에 마음이 상했으리라 짐작하고 다급한 다정함으로 해명했다. 불쌍한 나의 진, 정말 쉬어야겠군요. 우리가 당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죠.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루시아가 붙잡아 놓았고 빠져나왔을 때는 당신은 이미 숙부님께 가고 없더군요. 그분이 그렇게 헌신적이면 제가 질투할지도 모르겠군요. 진,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이제 저는 공기처럼 자유롭습니다. 말할 권리가 있어요. 저를 사랑합니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얻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당신의 솔직한 얼굴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었다고, 그리고 불쌍한 네드와 난폭한 시드니가 잃은 것을 제가 얻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루시아 양과 나눈 대화부터 말씀해 주세요. 전 그걸 알 권리가 있어요. 제럴드는 망설였다. 가엾은 루시아의 슬픔이 떠오르며 연민과 후회가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이다. 진은 경쟁자의 굴욕을 듣고 싶어 했다. 그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찡그렸다가 곧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수줍음과 애정이 반씩 섞인 강조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럴드. 그는 그 눈빛과 손길, 목소리를 이겨낼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처럼 빠르게 말했다.
그녀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왔고 한동안 말없이 묶여있다고 느꼈지만 어떤 약속도 오간 적은 없었다고요. 이제는 자유를 요구한다고, 이별이 상호 간의 바람이 아니라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했나요? 어떻게 견뎠나요? 진은 여자의 마음으로 루시아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을지 느끼며 물었다. 불쌍한 그녀.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자존심이 끝까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제게 아무런 약속도 없었음을 인정했고 제 과거 행동이 마치 권리를 준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저를 진실하고 다정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 사랑받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 악당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전 결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사랑한 적도 없었으며 떠날 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가 제 이야기를 했나요?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말해야 합니까? 네, 전부 말해주세요. 그녀가 저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저라도 미워했을 테니 이해하고 용서해요. 질투하십니까? 사랑하는 진? 당신을요, 제럴드? 그녀의 눈이 사랑의 빛처럼 번뜩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이미 저를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는 겁니까? 전 여인에게 복종해 본 적이 없어요. 진, 당신은 마치 마녀 같군요. 스코틀랜드는 요사스럽고 기묘한 존재들의 고향이라 하던데 가련한 영혼을 홀리기 위해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는 자들이 말이죠. 당신도 그런 존재입니까? 과찬이세요. 맞아요. 전 마녀예요.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지면 늙고 추하고 악하고 타락한 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미리 경고했어요. 그러니 각오하고 사랑하세요. 제럴드는 말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열정의 대상을 손에 넣었는데도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매혹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열병처럼 달콤한 흥분이 그를 사로잡았고 과거를 지워버릴 어떤 무모한 행동,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도 갈망하게 만들었다. 진은 아주 짧은 순간 애처롭고 거의 슬퍼 보이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내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악의적인 조롱과 그 밑에 숨겨진 쓰라린 진실이 섞여 있었다. 제럴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둑한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커튼 뒤에는 상처 입은 마음을 숨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련한 루시아가 있었다. 그의 양심이 찔렸고 순간적인 반감이 진을 향해 일었다. 진은 그것을 보았고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이제 자신의 안전이 거의 확보되었기에 더 이상 파괴를 원치 않았고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려 모두와 평화롭고 싶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지만 차갑게 말했다. 제가 묻는 것에 답해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도 답하겠어요, 코번트리 씨. 루시아가 당신에 대해 한 말 말입니까? 이랬습니다. 뮤어 양을 조심해. 우린 이유 없이 본능적으로 그녀를 불신했어. 난 본능을 믿고 내 본능은 변하지 않았어. 그녀는 나를 속이려 하지 않았기에 나는 그녀의 교묘함을 느끼기만 할 뿐 설명하거나 포착할 수 없었어. 다만 그녀의 손이
사건들의 흐름을 이끄는 듯한 결과 속에서만 보였지. 이 집은 전엔 행복했는데 이제 모두 변했어. 그 변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여자야. 나는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겠지만 당신은 파멸당할 거야. 제때 경고를 듣지 않으면 맹목적인 열정으로 쓰디쓴 후회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답했나요? 진은 제럴드가 마지못해 내뱉은 말을 들으며 물었다. 당신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진.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미끄러지듯 그를 떠나 집 안으로 사라졌고 그는 그날 밤의 절반을 방황하며 보냈다. 후회와 불안, 그리고 진이 곁에 없을 때마다 되살아나는 오래된 불신에 시달리면서. 8장. 긴장. 다음 날 하루 종일 진 뮤어는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는 점점 가까워졌고 매 한 시간이 승부의 갈림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교묘한 계산조차도 예기치 못한 우연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존경이 이미 떠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하인들이 거의 오가지 않았고 소식을 알아낼 만한 핑계를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었다. 평소와 달리 직접 존경의 저택으로 가보는 것도 감히 할 수 없었다. 늘 저녁에만 갔던 곳이었으니 낮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령 용기를 냈다 해도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코번트리 부인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고 그녀를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짐 뮤어뿐이었다. 루시아는 몸이 좋지 않아 진이 집안일을 챙겨야 했고 벨라는 갑자기 공부에 몰두하는 기색을 보여 진의 도움이 필요했다. 제럴드는 몇 시간 동안 집 근처를 서성거렸지만 진은 그를 보내어 알아보게 할 수 없었다. 자칫 진실의 실마리가 그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그는 새로 맡은 일 때문에 말을 타고 떠났고 하루는 끝없이 지루하게 흘러갔다. 마침내 밤이 왔다.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 섰을 때 진은 스스로도 놀랐다. 흥분이 얼굴에 이렇게나 생기와 빛을 더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있을 결혼식을 떠올리며 그녀는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가슴과 머리에 흰 장미를 꽂았다. 평소에도 꽃을 자주 꽂았지만 아무리 평상심을 가장하려 해도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벨라가 외쳤다. 어머, 진! 꼭 신부 같아 보여요. 베일이랑 장갑만 있으면 완벽하겠어요. 한 가지 사소한 게 빠졌네, 벨. 제럴드가 진을 바라보며 눈을 빛내며 말했다. 뭔데? 신랑이지. 벨라는 진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특유의 갑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말했다. 그 사소한 건 때가 되면 저절로 나타나겠죠. 보퍼트 양은 저녁 식사에 나오시기 힘드신가요? 양해를 구했어요. 대신 진이 기꺼이 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하셨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전한 벨라의 말에 진은 제럴드를 흘끗 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짐은 그에게 도움이 될 거야. 큰 한방 이후에 참회를 준비시키는데 말이야.
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유난히 명랑하게 굴었다. 하지만 제럴드는 루시아의 빈자리를 자주 바라보며 그녀를 그리워하는 듯 보였다. 식사가 끝나자 지는 벨라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제럴드가 와인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걸 알기에 서둘러 존경의 저택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하인이 느긋하게 서 있었고 지는 최대한 차분하려 애쓰면서도 숨길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존경께서는 집에 계신가요? 아니요, 방금 런던으로 떠나셨어요. 방금이라뇨? 언제요? 지는 그의 부재에 안도하면서도 예상보다 늦은 출발에 놀라 외쳤다. 30분쯤 전입니다. 막차로 가셨어요. 아침 일찍 가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녁엔 돌아오신다고도 했어요. 그러셨을 겁니다만 손님들 때문에 지체되셨습니다. 관리인이 일 때문에 왔었고 신사 몇 분이 방문하셔서 밤이 되어서야 떠나셨어요. 피곤해 보이셨고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프신 것 같던가요?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공포가 진의 가슴을 스쳤다. 혹시 죽음이 그녀의 성과를 빼앗아 가는 건 아닐까? 급한 일은 중풍 기운이 있는 연세 있는 분들께 좋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을 쓰신 듯했고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수행원을 데려가시라고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저도 걱정입니다. 언제 돌아오신대요, 랄프? 가능하면 내일 정오 아니면 늦어도 밤에는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번트리 양이나 가족에게 남기신 말은 없나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는 불안한 밤을 보내기 위해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긴장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지만 마침내 정오가 왔다. 시원한 공기를 쐬러 석실로 간다는 핑계로 존경 저택의 정원으로 들어오는 문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조심스레 이동했다. 2시간이나 지켜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막 돌아서려던 순간 한 말을 탄 사람이 문을 통과해 존경 저택을 향해 질주해 왔다. 지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게 틀림없다고 확신하며 다른 모든 걸 잊고 그를 향해 달려갔다. 역에서 온 젊은 남자였고 그녀를 보자 말 고삐를 잡아당기며 불안한 듯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진묘가 숨가쁘게 외쳤다. 크로이던을 막 지난 철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30분 전에 전보가 도착했어요. 남자는 얼굴에 맺힌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정오 열차였나요? 존경도 그 열차에 타셨나요? 어서요. 전부 말해주세요. 그 열차가 맞긴 합니다만 존경께서 타셨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차장이 사망했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잔해 속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꺼내는 중입니다. 존경께서 도착하실 거란 말을 들었기에 제럴드 코번트리 씨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분이라면 바로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하실 테니까요. 15분 뒤에 열차가 하나 더 떠납니다. 그분 어디 계신가요? 존경 저택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서 가세요. 가세요. 그분이 거기 계신지 찾아보세요. 전 집으로 달려가 찾아볼게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요. 어서. 지는 그렇게 말하자 몸을 돌려 사슴처럼 달려갔고 남자는 존경 저택을 향해 대로를 질주해 다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 제럴드 코번트리는 존경의 저택에 있었고 즉시 떠났다. 저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지는 자신을 사로잡은 끔찍한 불안을 드러낼까 두려워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하루가 저물도록 아무 소식도 오지 않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다.
어둠이 내릴 무렵 갑작스러운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고 진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급히 아래로 내려갔다. 벨라는 편지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고 흥분한 하인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진 뮤어는 창백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제럴드의 필체를 알아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겉으로는 흔들림이 없었다. 벨라는 흐느낌을 참고 그 편지를 건넸다. 사랑하는 벨라에게 삼촌은 무사해. 정오 열차를 타지 않으셨어. 하지만 몇몇 사람이 네드가 그 열차에 타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어. 아직 그의 흔적은 없지만 무너진 달의 잔해 아래 강에서 많은 시신이 발견되고 있어. 혹시 그 애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서 난 최선을 다해 찾고 있어. 런던에서 그 애가 자주 가던 곳들에도 사람들을 보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 소식이 오보이길, 그리고 그가 연대와 함께 무사하길 바라고 있어. 확실해질 때까지 이 일은 어머니께는 알리지 말아줘. 루시아가 아프기 때문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짐 뮤어가 너를 위로하고 지탱해 줄 거야. 제발 좋은 결과를 바라자, 벨라. 제럴드 코번트리. 진 뮤어가 이 글을 읽는 동안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 스쳐간 기묘한 표정들에 놀랐다. 존경의 무사함이 확인되었을 때 떠오른 기쁨은 불쌍한 에드워드의 가능성 있는 죽음 앞에서도 슬픔이나 공포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소는 입술에서 사라졌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내려뜬 눈동자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마치 승리와도 같은 빛이 어렸다. 그럴 만도 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녀를 위협하던 위험은 당분간 사라진 셈이었고 결혼도 그토록 필사적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될 터였다. 이 비극적이고 돌연한 사건은 그녀에게 마치 은밀한 소망이 신비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놀라기는 했으나 겁을 먹지는 않았고 오히려 운명이 자신의 계획을 돕고 있다는 기묘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 끔찍한 밤 내내 벨라를 위로하고 흥분한 집안을 진정시키며 코번트리 부인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아냈다. 새벽녘 제럴드는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지만 실종된 사람에 대한 소식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는 연대 본부에 전보를 쳤고 에드워드가 전날 런던으로 떠났으며 복귀 전에 집에 들를 생각이었다는 답신을 받았다. 그가 런던역에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지만 실제로 그 열차를 탔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잔해 수색은 계속되고 있었고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도 남아있었다. 존경께서는 정오기차로 오시나요? 동해 틀 무렵의 장밋빛 고요 속에서 세 사람이 희망을 붙들고 앉아있을 때 진이 물었다. 아니요. 방금 런던에서 온 가워 2세에게 들었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마치지 못하셨대요. 오늘 밤까지는 다리는 통행이 불가능할 거라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사람을 보내 전했어요. 이제 난 1시간쯤 쉬어야겠어요. 밤새 일해서 기력이 다 있어요. 전령이 오면 즉시 나를 불러줘요. 그렇게 말하고 제럴드는 방으로 들어갔고 벨라는 그를 돌보기 위해 따라갔다. 진은 집안과 정원을 배회하며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다. 아침이 한참 지나서야 전령이 도착했다. 진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린 위험한 기대를 품은 채 그의 소식을 들으러 나갔다. 그분을 찾았나요? 진은 남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침착하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다만 코번트리 씨께서 직접 와서 보기 전까지는 확답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 계신가요? 진의 창백한 입술이 떨리며 그 질문이 흘러나왔다. 아니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돌과 물 아래에 깔렸으니 말입니다. 그 불쌍한 젊은 신사는 온몸이 물에 불고 으스러지고 찢겨서 제복과 반지 낀 하얀 손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진은 아주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남자는 산산이 부서진 시신이 발견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제럴드가 나타났고 죄책감과 수치, 슬픔이 뒤섞인 눈길을 한 번 던진 뒤 형은 동생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 다시 떠났다. 진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정원으로 기어가듯 나가 용감한 젊은 생명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만족감을 감추려 애썼다. 왜 울어야 하지? 왜 슬픔을 가장해야 하지? 난 기뻐해야 하는데. 그녀는 테라스를 오가며 중얼거렸다. 그 불쌍한 아이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고 난 위험에서 벗어났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돌린 그녀는 에드워드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옷차림이나 몸 어디에도 위험의 흔적 없이 예전처럼 건장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그는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진은 돌이 된 듯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으며 뺨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정말로 그가 실제하는지 확인하려 하자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확신을 주었다는 듯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기쁘게 믿었겠죠. 아니요, 의도치 않게 모두를 속이고 목숨을 잃은 건 내 전우 코튼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를 배웅한 뒤 에스콧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에스콧으로요? 진은 뒤로 물러서며 되물었다. 에드워드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래요. 당신도 그곳을 알 겁니다. 난 당신에 관해 알아보려고 거기에 갔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 있죠? 사흘은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약속은 유효해요. 오늘 밤이 되기 전까지는 떠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명예가 있다면 침묵을 지켜주세요. 지키겠습니다. 에드워드는 시계를 꺼내 시간을 보고는 다시 넣으며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했다. 지금은 2시입니다. 6시 반에 런던행 열차가 떠납니다. 연문에 마차를 대기시켜 두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는 즉시 난 말할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진은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마비된 듯 서 있었지만 여인의 타고난 강인함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기 전까지 완전한 절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 희망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매달리며 모든 것을 무릅쓰고 판을 뒤집겠다고 결심했다. 벌떡 일어나 방으로 올라간 그녀는 몇 안 되는 귀중품을 챙기고 정성껏 옷을 갖춰 입은 뒤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아래층에서 기쁜 소란이 들려왔고 제럴드가 급히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다스러운 하녀에게서 시신은 코트니의 것이며 제복이 에드워드와 같았고 에드워드가 선물한 자신의 반지 때문에 사람들이 코번트리 집안 차남의 시신으로 오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녀 외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한번 벨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누군가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불리지 않았다. 5시가 되자 에드워드의 필체로 주소가 적힌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다. 안에는 1년치 급여를 훨씬 넘는 수표가 들어있었고 아무 말도 덧붙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관대함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 뮤어는 한때 정직했던 본성의 흔적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고 거짓을 저질렀음에도 고결함을 존중하고 미덕을 존경할 줄 알았다. 진심 어린 부끄러움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고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빈손으로 자비 없는 세상 속으로 내쫓기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진정한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다. 시계가 6시를 알리자 마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내려갔다. 하인이 트렁크를 싣고 역으로 가게 제임스라고 말했으며 지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떠났다. 극도의 피로가 몰려와 자리에 누워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마저 사라지기 전까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자신이 타야 할 열차를 그냥 보낸 후 그녀는 런던에서 오는 6시 15분 열차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다. 존경이 오늘 밤 온다면 그 열차일 터였다. 에드워드가 이미 그를 만나 모든 것을 말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존경의 정직한 얼굴을 한번 보는 순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희망은 없었고 그녀는 홀로 자신의 길을 가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직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일단 그의 아내가 된다면 그녀는 안전했다. 그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는 그녀를 감싸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차가 굉음을 내며 들어왔고 존경이 내리는 순간 진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그는 창백하고 엄숙했으며 몹시 지쳐 보였고 검은 옷을 입은 체격 좋은 신사의 팔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페어팩스 목사님? 비밀이 드러난 게 아니라면 왜 그와 함께 왔을까? 진은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가며 존경의 얼굴에서 자신의 운명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다. 존경은 그녀를 보자마자 동행의 팔을 놓고 젊은이처럼 서둘러 앞으로 나왔다. 환한 얼굴과 기쁜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외쳤다. 내 작은 아가씨, 내가 영영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긴장이 풀리며 밀려온 감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간과 장소도 잊은 채 그에게 매달렸고 마지막 희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느꼈다. 페어팩스 목사는 상황을 훌륭히 정리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존경과 진을 마차에 태우고 공손한 사과 한마디를 남기며 뒤따라 올라탔다. 진은 곧 제정신을 되찾았고 그가 제때 돌아오지 않아 두려웠다고 털어놓은 뒤 그가 겪은 여러 사고와 지체된 사정을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에드워드를 만나셨나요? 그녀의 첫 질문이었다. 아직은 아니요. 하지만 그 애가 돌아왔다는 것과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은 들었소. 내가 그 열차에 타지 않았던 건 그때는 원망스럽기만 했던 내 몸 상태 덕분이었네만 지금은 감사하고 있어.
준비는 되었소, 진? 선택을 후회하진 않겠지, 내 사랑? 아니요, 전혀요. 전 준비됐어요.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사랑스럽고 관대하신 존경. 진은 기쁨에 찬 민첩함으로 대답했고 그 모습은 노신사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으며 성직자의 옷 아래 소년 같은 낭만을 숨기고 있던 페어팩스 목사의 마음마저 사로잡았다. 그들은 존경의 저택에 도착했다. 존경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뒤 간단한 저녁을 서둘러 마치고 오랜 하녀와 관리인을 불러 자신의 뜻을 알리고 결혼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평생 복종을 미덕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주인의 뜻은 곧 법이었고 존경은 그들의 눈에 결코 그릇될 수 없는 존재였다. 게다가 진은 존경의 저택에서도 사랑받는 인물이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다. 진은 드레스만큼이나 창백했지만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존경 곁에 서서 맑은 목소리로 서약을 읊었다. 그녀는 아내의 서약을 평범한 신부들이 갖는 순종심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반지가 완전히 끼워지자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존경이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내 작은 아내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진심 어린 행복의 눈물을 몇 방울 흘렸다. 그리고 페어팩스 목사가 그녀를 부인이라고 부르자 그녀는 음악처럼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제럴드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하인들이 방을 나가자 코번트리 부인에게서 전갈이 도착했다. 즉시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렇게 금방 저를 두고 가실 건가요? 진은 그가 불려간 이유를 잘 알면서도 애원했다. 내 사랑, 안 갈 수가 없소. 존경의 말투에는 다정함이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갈게요. 진은 외쳤다. 이제 어떤 세상의 힘도 두 사람을 갈라놓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분명히 서 있었다. 9장 코번트리 부인. 에드워드의 귀환으로 인한 첫 흥분이 가라앉고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왔는지를 묻기도 전에 그는 저녁 식사 후에야 그들의 호기심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진 뮤어양을 그대로 두어달라고 그녀는 좋지 않은 소식을 받았으니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가족들은 물어보고 싶은 걸 간신히 억누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제럴드는 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형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는 격렬한 폭발을 예상했지만 에드워드는 그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슬프게 말했다. 형까지도 그렇구나. 나는 형을 탓하지 않겠어. 진실이 밝혀지면 형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알기 때문이야. 무슨 뜻이지? 제럴드가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불쌍한 제럴드 형. 그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게 되겠지. 에드워드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인들이 물러나 가족만 남을 때까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백하고 엄숙한 얼굴로 그러나 시련이 그를 성숙하게 만든 덕분에 매우 침착한 태도로 편지 묶음을 꺼내들고 형을 향해 말했다. 진 묘호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 난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 편지를 읽기 전에 먼저 그 사연을 말할게. 그만둬. 난 그녀를 모함하는 거짓말은 듣지 않겠어. 그 불쌍한 아가씨에게는 적들이 있고 그들이 그녀를 중상모략하는 거야. 제럴드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들어야 해.
그녀가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해.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녀가 악마 같은 재주를 지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 10분만 들어줘. 그 후에 떠나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 에드워드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제럴드는 불길한 예감을 아는 채 그에 따랐다. 나는 시드니를 만났고 그는 나에게 그녀를 조심하라고 간청했어. 아니, 끝까지 들어봐, 제럴드 형. 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했고 형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녀 자신의 편지가 그녀를 고발할 거야. 그녀는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시드니를 유혹하려 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지. 그는 경솔하고 난폭하지만 그래도 신사지. 그녀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자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는 것을 거부했어. 그러자 격렬한 장면이 벌어졌어. 그녀는 그를 겁주려는 마음으로 절망한 것처럼 자해하는 척했어. 실제로 상처를 입긴 했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병원에 가서 죽겠다며 고집을 부렸다는군. 선량하고 순한 성품인 시드니 부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고 자기의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아들이 떠난 뒤에는 그 잘못을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짐 뮤어에게 다른 거처를 마련해 주려 했어. 제럴드 형은 곧 루시아와 결혼할 줄 알았고 난 집을 떠날 테니 이곳을 안전하고 편안한 피신처로 여겨 그녀를 여기로 보낸 거야. 하지만 네드, 그 모든 게 확실한 거야? 시드니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 제럴드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형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말하기 전에 진의 편지를 읽어줄게. 이 편지들은 공범에게 쓴 편지인데 시드니가 그녀를 매수했어. 두 여자는 서로의 모든 모험과 음모, 계획을 알리기로 약속했고 누구에게든 행운이 닿으면 함께 나누기로 했어. 그래서 진은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써보냈어. 형이 직접 판단해. 이 편지들은 우리 집안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야. 첫 번째 편지는 그녀가 이 집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보낸 거야. 오르탕스에게. 또 실패야. 시드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했어.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어느 날 나의 오래된 결점이 발목을 잡았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부주의하게도 내가 한때 배우였다는 걸 털어놓고 말았어. 그는 충격을 받고 물러났지. 그래서 나는 한바탕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를 겁주려고 일부러 가볍게 자해했어. 하지만 그 짐승은 겁먹기는커녕 냉정하게 나를 버려두고 떠났지. 그를 괴롭혀줄 생각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살아남아 그놈을 괴롭혀줘야지. 아직 기회는 없었지만 그를 잊지 않을 거야. 그의 어머니는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엾고 나약한 사람이었고 그녀를 통해 훌륭한 자리를 하나 얻었어. 병약한 어머니, 멍청한 딸, 그리고 제법 쓸만한 두 아들. 한 명은 인물 좋고 얼음 같은 여자와 약혼 중인데 그 점이 오히려 내 눈에는 더 흥미롭게 보였어. 경쟁은 정복의 매력을 얼마나 더해주는지. 어쨌든 나는 순종적인 태도로 들어가 가련한 인물을 연기할 작정이었어. 하지만 그 가족을 만나기 전부터 화가 나서 거의 참을 수가 없었지. 이짐 무슈. 이름은 위험하니 이렇게 부를게. 그의 게으름 때문에 마차조차 보내지 않았거든. 그 무례함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차남이랑 그의 어머니, 딸은 나를 퍽이나 위하는 척하며 맞아주었고 나는 그 단순한 인물들을 단번에 파악했어. 무쉬는 가까이 하기 어려웠고 가정교사를 싫어한다는 걸 숨길 생각도 없었지.
사촌은 아름다웠지만 자존심과 냉담함, 그리고 그 무생물 같은 우상에게 바치는 노골적인 숭배 때문에 몹시도 역겨웠어. 난 당연히 그들 둘 다를 미워했고 그들의 무례함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는 질투로 괴롭히고 그에게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게 해서 여자에게 구애하는 법을 가르쳐줄 생각이야. 이 집안 사람들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하지만 아들들을 사로잡아 스스로 함정에 빠뜨린 뒤 버리고 자규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이 집 늙은 삼촌과 결혼함으로써 모두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글을 썼을 리 없어. 말도 안 돼. 여자가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어. 루시아가 분개하며 외쳤다. 벨라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코번트리 부인은 소금과 부채의 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제럴드는 동생에게 다가가 글씨를 확인한 뒤 자리에 돌아와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쓴 게 맞아. 저 편지들 중 몇 통은 내가 직접 붙였어. 계속해, 네드. 나는 상냥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고 기분 좋은 존재가 되어주었고 연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부러 기절해 그 장면을 끊고 짜증나는 한 쌍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쉬는 나를 의심했고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어. 난 온순한 역할을 잊고 무대에서 짓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효과는 훌륭했어. 다시 써먹을 생각이야. 이 남자는 충분히 공략할 만하지만 난 삼촌의 자규가 더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 집 삼촌은 늙었어도 건강하고 잘생긴 신사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는 힘들겠지만 무쉬는 우아한 나태함과 아직 어떤 여자도 깨우지 못한 깊이 잠든 마음을 지닌 매우 매력적인 남자야. 나는 내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믿었어. 내가 겨우 19이라고 대담하게 말하고 스코틀랜드 억양을 쓰며 S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고 수줍게 고백했음에도 말이야. 무슈는 S를 알고 있고 분명 뭔가를 의심하는 눈치야. 가능하다면 그에게 진실을 숨기며 계속 감시해야겠어. 그날 밤 혼자가 되자 난 몹시 비참해졌어. 이 행복한 집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의 나 말고 다른 무엇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기운을 차리려 애쓰며 앉아 있다가 내가 젊고 아름다우며 선하고 명랑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어. 거울 속에는 30살의 늙은 여자가 비치더군. 가짜 머리는 벗겨졌고 화장은 지워졌으며 얼굴에는 가면이 없는. 감상주의란 정말 싫어. 나는 네 작은 술병으로 너의 건강을 축하하며 한 잔 마시고 내가 몰리에르의 희곡에 나오는 사기꾼 타르티프를 연기하고 있다는 꿈을 꾸며 잠자리에 들었어. 사실 난 지금 레이디 타르티프지. 곧 다시 소식 전할게. 에드워드가 잠시 멈췄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편지를 집어들고 계속 읽었다. 사랑하는 나의 벗. 모든 것이 순조로워. 다음 날 나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각자의 성격을 엿본 뒤 그들에 대한 내 힘을 시험했어. 아침 일찍 삼촌의 저택에 가보았는데 대단히 마음에 들더군. 집주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부심을 부추겨주는 것으로 그곳의 여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어. 그에게 영지는 우상과도 같았어. 난 꾸밈없는 칭찬 몇 마디로 그를 사로잡았지. 이 집 차남은 말을 사랑해. 나는 그의 말에게 다가가 목숨을 걸고 어루만졌고
그는 매혹되었어. 어린 소녀는 꽃의 낭만을 품고 있어. 꽃다발을 만들어 감상적인 말을 했더니 그녀도 매혹되었지. 차가운 미인 그 얼음 기둥은 죽은 어머니를 사랑하거든. 오래된 초상화에 감탄하자 그 여자도 녹았어. 무슈는 늘 숭배받는 데 익숙해. 나는 그를 무시했고 인간 본성의 역설로 그는 나를 의식하기 시작했어. 그는 음악을 좋아해. 난 노래했고 더 듣고 싶어질 때 멈췄지. 그는 느긋한 오락을 즐겨. 나는 재주를 보였지만 그를 위해 쓰는 것은 거절했어. 요컨대 그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에게 평온을 주지 않았어. 난 어린애를 치워버리기 위해 그를 매혹했고 그 애는 떠나게 되었지. 불쌍한 아이. 난 그 애를 꽤 좋아했는데 자기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었다면 난 아마 그 애와 결혼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있나? 에드워드의 입술이 극도의 경멸로 비틀렸다. 그러나 제럴드는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이를 악물고 눈은 불타고 눈썹은 찌푸려진 채 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열정적인 애가 형을 거의 죽일 뻔했지만 난 그 사건을 유리하게 이용했고 간호사 노릇을 하며 무쉬를 매혹시켰어. 그러다 그 얼음 여인이 끼어들었지. 나는 박해받는 성녀를 연기하며 그의 곁을 피했어. 그가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걸 알았기 때문이야. 난 S에 대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S에게는 도착하지 않을 편지를 보내고 이 자존심 강한 존재를 사로잡기 위해 온갖 사랑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어. 일은 잘 풀리고 있고 그동안 나는 딸처럼 공손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제이경을 은밀히 매혹시키고 있어.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고 대나처럼 정직하며 왕처럼 관대한 훌륭한 노인이야. 그를 얻는다면 나는 행복한 여자가 될 것이고 너도 내 행운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야. 그러니 나의 성공을 빌어줘. 이것이 세 번째 편지야. 그리고 여기엔 형을 놀라게 할 내용이 들어있어. 에드워드는 또 한 장의 종이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오르탕스에게. 난 다음에 써먹으려고 일전에 계획해 두었던 일을 해냈어. 알다시피 내 잘생기고 방탕한 아버지는 두 번째 아내로 귀족 부인을 맞았지. 난 H 부인을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어. 항상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치워져 있어야 했기 때문이지. 이 훌륭한 재경이 그녀의 소녀 시절을 조금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어린 딸이 죽었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난 대담하게도 내가 그 딸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비참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지어냈지. 효과는 대단했어. 그는 무슈에게 말했고 두 사람 모두 이전에는 나의 진짜 가난과 비천함을 속으로는 무시하며 내려다보던 그들이 이제는 하워드 부인의 딸에게 기사도적인 연민을 느꼈어. 이 집 차남은 내 출신에 대해 몰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를 동정해 주었어. 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보답할 거야. 무슈의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나는 즉흥 연극놀이의 밤을 꾸몄고 그곳에서 완전히 내 실력을 발휘했어. 한 가지 사건은 반드시 말해야겠어. 난 처벌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고 거의 들킬 뻔했어. 나는 일부러 저녁 식사에 내려가지 않았어. 나방은 다시 촛불 주위를 맴돌게 마련이고 그 날갯짓은
그 얼음 여인의 질투가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지금 공개적으로보다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나았기 때문이야. 신사들의 분장실을 지나던 중 내 빠른 눈이 의상 사이에 놓인 편지 하나를 포착했어. 무대용 소품이 아니었어. S의 필체를 알아보자 이상한 공포가 나를 스쳤어. 난 전부터 이 상황을 두려워했지만 내 운을 믿어. 편지를 발견한 나는 열어보았어. 내가 거의 모든 필체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건 알지? 그 종이에는 S와 나 사이의 모든 일이 사실 그대로 적혀 있었고 그가 내 과거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냈다는 내용도 있었어. 난 격분했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한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야. 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 나는 뜨겁게 달군 칼날을 인장 밑으로 넣어 봉투를 완벽하게 유지한 채 편지를 열었어. 그리고 S의 급한 필체를 흉내내 몇 줄을 써서 그가 바덴에 있다는 내용으로 꾸몄어. 무슈가 답장을 보내도 그에게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지. 실제로 그는 런던에 있는 듯했어. 이 편지를 원래의 편지가 떨어졌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겼다고 스스로를 축하하던 순간 얼음 여인의 시녀가 마치 나를 감시하듯 나타났어. 그녀는 분명 내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고 뭔가를 의심했지. 난 그녀를 무시했지만 조심해야 해. 그녀는 나를 감시 중이야. 그 후의 밤은 배우는 무슈와 나 둘뿐인 철저히 사적인 연극으로 끝났어. 내 이야기를 먼저 믿게 만들기 위해 나는 S의 박해에 대한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는 믿었어. 이어서 장미 울타리 뒤에 달빛 장면을 연출했고 이 젊은 신사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집에 돌아갔어. 남자들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 여자 말이 옳아. 제럴드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수치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루시아는 놀라움에 말을 잃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제 하나 남았어. 이 고역 같은 일도 곧 끝나겠군. 에드워드는 마지막 쪽지를 펼치며 말했다. 이건 편지가 아니야. 사흘 전에 쓰인 편지의 사본이지. 진 뮤어가 삼촌댁에 간 사이 딘이 대담하게 그녀의 책상을 뒤졌어. 편지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 급히 베껴 쓴 다음 오늘 나에게 줬지. 그리고 이 집안을 망신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했어. 이제 퍼즐은 완성됐어. 제럴드 형, 원한다면 나가도 좋아. 이걸 듣는 고통까지는 주고 싶지 않아. 아니, 피하지 않겠어.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읽어. 제럴드는 다음 내용을 짐작하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마지못해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항복했어. 오르탕스 기뻐해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저 오만한 무슈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생각해봐. 평판 나쁜 배우의 이혼한 아내가 이런 영광을 얻다니. 이 희극이 너무 우스워서 난 웃음이 나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순간까지 기다릴 거야. 그 다음엔 돌아서서 이 구혼자를 버릴 거야. 그는 형제에게도 약혼자에게도 자기 양심에게도 불충실한 인간이야. 나는 두 사람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고 내 약속을 지켰어. 나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 아름다운 여자를 버렸고
동생에게 한 약속도 잊었으며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나에게 구걸했지. 훌륭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는 이미 닳아버린 이 마음을 얻기 위해. 그래도 나는 만족해. 얼음 여인은 교만한 여자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고통을 겪었고, 내가 그녀의 배신한 연인을 경멸하며 그녀에게 되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되겠지. 제럴드는 격렬한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루시아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두 손에 묻고 울었다. 그 고통은 진 뮤어가 예견했던 것보다도 더 깊었다. 존경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도록 해. 이 여자가 소름 끼치게 무서워. 당장 내보내야 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가엾은 우리 벨라. 그런 여자를 곁에 두고 있었다니. 존경에게 당장 사람을 보내도록 해. 코번트리 부인은 횡설수설하며 딸을 끌어안았다. 마치 진 뮤어가 당장 뛰어들어 이 집안을 파괴할 것처럼. 에드워드만은 침착했다. 이미 사람을 보냈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끝내죠. 진 뮤어는 하워드 부인의 남편, 성직자를 가장한 실은 하찮은 인간의 딸이 맞아요. 그 남자는 돈 때문에 결혼했고 하워드 부인의 진짜 아이는 죽었죠. 하지만 이 여자는 미모와 재치, 대담함을 무기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배우가 되었고 배우와 결혼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혼했어요. 무대를 떠나 파리로 가 가정교사와 말동무일로 연명했죠. 시드니 가문에서의 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도 이미 들었죠. 삼촌을 속이기 전에 막았으니 다행이지. 그녀는 떠났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시드니와 우리뿐이에요. 그는 자기 명예를 위해 침묵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위험한 여자를 운명에 맡기면 돼요. 고맙군요. 하지만 이미 그 운명은 그녀를 덮쳤어요.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운 운명이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고 모두가 놀라 뒤돌아섰다. 문간에 진 뮤어가 존경의 팔에 기대어 서 있었다. 어떻게 감히 돌아와? 에드워드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어떻게 감히 그동안 저지른 악행의 결과를 감상하기 위해 돌아와 우리를 모욕할 생각을 한 거지? 삼촌은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십니다. 조용히 해라. 존경은 단호한 손짓으로 말을 끊었다.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잊지 마라.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비난은 듣지 않겠다고요. 진 뮤어가 편지들을 본 순간 재빨리 속삭였다. 그렇게 할 거요. 두려워 말아요, 내 사랑. 존경은 그녀를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제럴드는 루시아의 의자 뒤에 서서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했고, 벨라는 어머니에게 매달렸으며, 에드워드는 마음을 다잡고 편지를 삼촌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이걸 보십시오, 삼촌. 이 편지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난 이 젊은 부인에 대한 나의 존경과 애정을 감소시킬 그 무엇도 보지도 듣지도 믿지도 않을 생각이다. 존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나에게 미리 알려주었어. 나는 그녀를 모함하고 위협할 만큼 비겁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 둘이 모두 실패한 구애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 그 점이 지금 너희의 부당하고 신사답지 못한 태도를 설명해 주는구나.
우리 모두 어리석은 짓을 했고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진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기꺼이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에 대한 어떤 말도 들을 생각이 없어. 만약 그녀가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나를 위해 그녀를 용서하고 과거를 잊어다오. 하지만 삼촌!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에드워드가 소리쳤다. 우리는 그녀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직접 쓴 편지들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발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 순간 낮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곧 그 이유를 알아차렸다. 존경이 말하고 있는 동안 진은 그가 평소 즐겨하던 습관적인 자세,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서 있는 자세를 이용해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들을 조용히 빼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두 젊은이는 동시에 앞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증거는 제가 되어버렸다. 물러서세요, 신사분들. 짐 뮤어가 경멸적인 몸짓과 함께 말했다. 탐정 노릇으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건 자유지만 전 아직 죄수가 아니에요. 볼 것 없는 진 뮤어라면 해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코번트리 부인은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코번트리 부인? 가족들은 의혹과 분노,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존경이 진의 가냘픈 몸을 보호하듯 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나의 소중하고 명예로운 아내다. 그의 말과 태도에는 다감하면서도 단호한 위엄이 배어 있었다.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조차 그 진정성은 연민과 존경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녀를 받아들여 주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이 이상의 비난은 삼켜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후회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은 없다. 설령 내가 눈이 멀었다면 시간이 내 눈을 뜨게 해줄 때까지 그대로 두어다오. 우리는 한동안 집을 떠나 있을 게다. 돌아오면 예전처럼 살자꾸나. 다만 진이 너희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햇살이 되어줄 거라는 점만 달라질 뿐이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진이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 편지들은 어떻게 손에 넣으셨죠? 당신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에 시드니가 당신 친구 오르탕스를 찾아냈습니다. 에드워드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는 가난했고 돈을 받자마자 당신의 편지들을 넘겼죠. 배신자는 결국 배신당하기 마련입니다. 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럴드를 바라보았다. 무슈? 그녀가 말했다. 제 말 잘 새겨들으세요. 그리고 구애보다는 결혼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보퍼트 향을 향했다.
축하드려요, 보퍼트 양. 그리고 연인을 지키고 싶다면 제 본보기를 따르시라고 조언해 드릴게요. 이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사라졌다. 눈에서도 도전적인 빛이 가셨다. 어머니 곁에 서 있던 벨라와 에드워드를 향해 몸을 돌릴 때 이 여자의 교활한 본성 속에서도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흔적이 얼굴에 스쳤다. 여러분은 저에게 친절하셨어요. 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전 여러분께 제가 이 훌륭한 신사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행복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위해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화해해 주세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분노한 눈을 내리깔았고 벨라는 반쯤 손을 내밀었으며 코번트리 부인은 분노와 약간의 후회가 섞인 흐느낌을 흘렸다. 진은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한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이 아니라 존경을 생각해 참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경멸을 자신이 받아야 할 벌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집으로 갑시다, 내 사랑. 종을 울리며 존경이 말했다. 그리고 모두 있도록 합시다. 코번트리 부인의 마차를 준비하게. 그가 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 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말이 자신의 승리를 확정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문턱을 넘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제럴드가 잊지 못할 그 기이한 시선으로 그를 꿰뚫듯 바라보며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 장면이 첫 번째 장면보다 더 낫지 않나요? 지금까지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힘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진 뮤어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자신을 철저하게 감춘 채 처음부터 높은 자귀를 지닌 남자를 목표로 삼고 그의 부인 자리에까지 오르는 과정. 그 목적과 선택만 놓고 보면 분명 옳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제럴드처럼 타인에게 무심하고 계층과 신분에 대한 의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모습. 그 오만함이 결국 누군가의 계략 앞에 무너졌다는 점에서는 좀 혼날만 했네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죠. 진 뮤어를 진심으로 믿고 선의로 대했던 사람들, 그 마음이 계산 앞에서 이용당한 것처럼 보일 때 괜히 마음이 쓰이죠. 특히 친절한 노신사, 존경. 그는 끝까지 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 뮤어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아내로 살아가게 될까요? 과연 계산으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 속에서 진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의 부제처럼 여자의 힘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건 단지 유혹의 힘일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내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힘이었을까요? 우리도 살면서 몇 번이나 가면을 쏘보았을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 가면이 나를 지켜준 적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든 적도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 계셨나요? 진뮤어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마음을 내주었던 사람들 쪽이었을까요? 꼭 한 가지만은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다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한 얼굴로 내일을 살아가면 되겠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